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작년에 한번 찾아뵀던 어떤 학원이 동대문구에 소재한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중학교를 한번 성적들을 좀 분석해 본 거예요. 요거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도 다 주변에 있는 학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동대문구에 있는 요 4개 학교의 수학 점수를 비교해 봤거든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그랬더니 평균이 이만큼이고 표준 편차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90점 이상이 이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80점 이상이 이만큼, 70점 이상이 이만큼, 60점 이상이 이만큼, 60점 이하가 이만큼이에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대문중을 한번 보면 평균이 67점이에요. 중학교 3학년 수학에. 표준 편차가 뭐냐면 아이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까지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1등부터 꼴등까지의 점수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1등과 꼴등이 타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업 수준 혹은 학업의 편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수학, 영어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알면 대충 그 학교의 수준을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애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수학 중간고사 90점, 기말고사 90점, 수행평가 90점 받아서 딱 90점 받아왔어요. 그래서 애가 막 달려오면서 엄마 나 수학 90점 받았어. 치킨 사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애를 위해서 치킨 사주실 거예요? 혼내실 거예요? 당연히 치킨 사주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동대문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90점 이상이 28%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는 딱 90점 맞았으면 요 A 성취도 A에 분포해 있는 아이들이 맨 꼴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아이들이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는 몇 등급이 될까요? 자, 고등학교 올라가서 상위 4%가 1등급이에요.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23%까지가 3등급이에요. 24%부터 40%까지가 4등급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그대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같이 올라가면 몇 등급이죠? 4등급이에요. 자, 4등급 어디 가요? 여기 가요. 이해되세요? 지금 4등급이 치킨 먹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느낌 오세요? 자, 거기에 지금 여기 60점 이하 되는 애들이 이만큼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보통 특성화고로 가는 아이들이 한 20%좀 넘어요. 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이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 갔다. 20% 정도 좀 넘게 갔다. 그럼 80명 중에 28등 한 거 아니에요? 그럼 5등급에 가까운 4등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은 단순하게 90점 넘었네, 공부 잘하네 라는 부모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들을 점점 90점에서 만족하지 95점으로 95점에서 만족하지 말고 98점으로 98점에서 100점으로 점점점 이 갭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노력이 되어 있을 때 기초 기능, 문해력, 수리력과 같은 기초 기능을 제대로 닦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평가 성적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 관리가 더 치열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하나고 용인외대고 용인외대부고 그다음에 국제고 외국어 고등학교인데요. 여기는 사실 전국 단위 경쟁 또는 광역 단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딱 보시면 평균이 막 90점이죠. 평균이에요. 평균이. 표준 편차가 4, 6, 7이에요. 아까 중학교 20몇이었죠. 표준 편차. 그만큼 1등과 꼴등이 엄청 벌어져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전교 1등끼리 모여있는 학교 딱 갔더니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되게 작아요. 1등과 꼴등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려 국어, 수학, 영어에 90점 이상이 70%가 넘어요. 그럼 도대체 이 학교를 다니면 몇 점을 받아야 1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Z 점수라고 이 아이들이 정규 분포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평균으로부터 몇 표준 편차가 떨어져야 1등급일까 뭐 이런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거의 만점 받아야 1등급이죠. 하나 틀리면 2등급, 두 개 틀리면 3등급이에요. 왜?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심지어 영어는 100점 맞으면 2등급이에요. 왜요?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만점자를 딱 해서 퍼센테이지 구성해 보면 4%가 넘어가는 거죠. 그럼 1등급 없는 거예요. 전체가 다 2등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딱 보면 아, 이 학교 아이들이 되게 비슷한 성질의 아이들이 있구나, 비슷한 성적대 애들이 모여 있구나, 특목고일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로 가면 갈수록 이 표준 편차가 커져요. 그죠? 그리고 평균도 좀 낮아지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고등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실제로 이 학교가 어느 정도로 치열한 내신 관리를 하고 있는 데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도 느낄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경희고라고 하는 학교가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 아이들만 에서 뽑는 광역 자사고거든요. 자, 그럴 때 과연 이 학교의 평균이 국어가 59점이라고 한다 해서 이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냐? 이건 몰라요. 왜냐면 이 학교가 되게 시험을 어렵게 내는 학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렵게 낸 시험에서 59점을 평균적으로 받았다 하면 이 문제가 쉬우면 이 평균이 80점, 90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교가 얼마나 내신이 치열한지 아닌지는 솔직히 이 점수만 갖고는 몰라요. 그래서 이 학교를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들이 필요해요. 자, 이 학교를 잘 아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원장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갈 때 어떠한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지는 원장님의 조언을 꼭 받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아,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줄 세워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비록 조금 공부 못하는 학교를 다니지만 거기서 1등급을 딱 찍는 순간 특목고 다니는 아이들의 5등급을 무조건 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내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일반고에서 상위권 탑 찍는 게 훨씬 더 대학 가기가 수월할 거고 얘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거와 정빈이는 좀 싸움딱 기질이 있기는 한데 지금 중학교 상위권이지만 막상 특목고 가면 바닥 찍을 것 같은데 경쟁에서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고민이 있는 아이가 있고 아니에요. 정빈이는 약간 싸움딱 기질이 있어서 그냥 특목고 가서 좀 치고받고 경쟁을 하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것 같아요. 한번 특목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얘기를 원장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교 선택에 있어서 이 학교의 수준을 아는 전문가분들과 꼭 상의하셔서 고등학교를 결정하시면 좋겠고요.